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9을 가지고서 장거리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기획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속초까지 가서 맛있는 회를 먹고 바다도 보고 그러고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7명이 가서 한꺼번에 즐기는 기획을 해주셨는데 몇 명 빼자. 그래서 최소 6명은 가야 된다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6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자, 가기로 한 분들 나와주세요. 가기로 한 분들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샷스파이 이영민 작가, 그리고 여기에 유효빈 작가, 그리고 이 양반도 같이 가시기로 하셨고요. 1열 갔다가 2열 갔다가 3열 갔다 다 앉아보도록 하죠. 근데 3열까지 앉을 수 있나?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을 어떻게 써요? 짐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짐까지 이렇게 다 싣고 또 7명이 사실 넉넉하게 탈 수 있다. 7명이 다 탈 수 있다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산 차 중에서 이렇게까지 만족감이 높은 차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충전은 저희가 만땅을 해놨고요. 689km를 갈 수 있고 맥스 726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인데? 지금 그리고 100%가 아니에요. 99%입니다. 99%인데 689라서 야, 그러면은 100%는 뭐 700 가는 겁니까? 자, 그럼 아이오닉 9을 타고서 장거리 시승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타세요. 예상 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리네? 2시간 12분. 생각보다 빠르네. 딱 점심시간에 도착하겠네요. 1시. 딱 호미 씨 출근 시간이 2시간인데. 비가 오는데 왜 화단에 물을 주시는지 알아요? 드라이브 모드 정해야 되는구나. 드라이브 모드 어떻게 할까요? 노말? 네. 에코 약한 모습이야? 아니 근데 노말은 650이고 에코는 670이에요. 스포츠는 630이야.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저는 한번 에코로 찍어보고 싶기는 극한의 해요. 기록? 네. 6명이 탔을 때 이미 에코가 아닌데. 그러니까 구동계라도 이코로 하자. 알겠습니다. 한번 이코로 했을 때 그래픽도 되게 예뻐지네. 그래픽을 공들여 만든 티가 나죠. 진짜 부드럽다. 와, 미쳤는데? 저희 이제 900km 남짓 탔는데 900km 탈 때마다 놀래. 승차감 정말 좋다 그래. 가족들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차를 정말 잘 만들면 울컥거림이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초반에 만들 때 누가 이렇게 차를 만들기로 했냐. 제가 봤을 땐 일론 머스크가 다 배려놓은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시속 100km까지 얼마나 뛰어난데요, 차 출발할 때 얼마나 가속감이 엄청난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초반에 모델 3 나올 때쯤에 나온 차들은 다 가속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뿅뿅 튀어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면 뭐야, 이렇게까지 정숙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가속감이 젠틀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젠틀함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승차감에서 약간 통통통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필터링 돼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가 이런 식의 자동차 만들기를 잘하고 있는데 한때 현대차가 너무 딱딱하게 변한 적이 있었죠. 왜냐면 유럽차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유럽차보다 더 유럽차 같이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게, 부드러운 부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조절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주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같은 전체 경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턴 바이 턴으로는 볼 수 있어요. 턴 바이 턴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 맵이 그대로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미디어를 누르면 맵 전체가 없어져. 평소에 고속도로에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때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때 어디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음악 틀어줄게 하고 그때 딱 누르면 바로 싸움 납니다. 이게 어디서 남자가 운전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뀌더라도 계기판에서 계속 우리 목적지를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대로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비게이션이나 인터페이스에 혼란을 겪는 시기인데 뭐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수입차들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입니다. 현대는 지금 UX 스튜디오를 아마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 사용자 평가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 때문에 갑자기 뭐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고 그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바꿔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당장 언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꾸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금방 바뀔 걸로 기대해 봅니다.
소재는 진짜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인테리어 소재? 네. 깡통의 인테리어가 이래. 고급감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색감이라든지 투톤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이 차를 보면 실내 소재감이 가죽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소재감이 많이 발전했어요. 우레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 정말 도가 텄고,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를 어떻게 입혀야 플라스틱 느낌이 안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서 딱 봤을 때 이게 플라스틱인지 가죽인지 그 외에 어떤 제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만져봐야 돼. 만져보지 않고서 그걸 멀리서 봤을 때는 색감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색깔이 이런 식으로 약간 빛이 바랜 느낌이 살짝 나는 것이 가죽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식돼 있어요. 실제 가죽이더라도 완전히 생노라면 그런 가죽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야구 글러브색으로 딱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글러브색이면 그게 플라스틱이라도 가죽처럼 느껴져. 만져보기 전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색감이 정말 중요한데, 이 색깔은 딱 가죽에 입히는 색깔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깔이고, 천장색은 지금 모두가 흰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가 굉장히 밝고 뒤에 앉은 사람들도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캘리그래피가 꼬냑 브라운 크리미 베이지 투톤 시트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진짜 실내가, 지금도 저희가 만족한다고 하는데 완전 플래그십 차의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저는 되게 희한했던 게, 시트 색깔을 하나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오로지 캘리그래피에만 넣을 수가 있어. 근데 진짜로 그건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다. 난 품격 있는 자동차를 타겠다 라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파 가죽까지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선택한 이 옵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죽이 지금 나파 가죽 아니고 그냥 가죽이거든요. 이거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요? 네. 이게 인조 가죽이라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감촉은 왜 가죽 같아? 아니야, 영빈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영빈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냥 우리. 제가 여기 가격표 띄워드리겠습니다. 둥둥. 인조 가죽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현대 진짜 미쳤다. 요즘 인조 가죽이 내구성이 훨씬 좋아요. 맞아요. 막 타도 되고, 그리고 가죽은 가끔 뚫려요. 가죽을 뚫어봐서 내가 아는데, 아니 어떨 때 뚫렸냐면, 카시트 보면 아이소픽스로 되어 있는 카시트를 뒷좌석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깜깜한 주차장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제네시스는 시트 틈으로 이렇게 껴야 됐어. 근데 그게 틈으로 제대로 안 껴지면 시트를 그냥 밀게 돼서 뚫려요. 아마 뭐 요즘은 그렇게 뚫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뾰족한 걸 이용하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근데 소재가 새롭게 만들어진 소재라고 해요. 그 전까지 자동차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소재라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 조작할 때 저 딱 받치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조작하죠. 그러니까 요 턱이 진짜 중요한데, 자동차들 상당수가 요 턱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선택하니까, 요거 없으면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서. 그리고 요 밑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저희는 불이 안 들어왔대요. 에헤이. 저는 여기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아. 디테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저희는 저희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요. 필요하더라. 필요하더라. 진짜 진짜 오랜만에 타봐가지고. 저도. 아니, 이건 샷스파이가 이걸 추천했다고요. 잘못. 무드 값에 250만 원 태우기는 좀. 무드 그것만 250만 원이요? 아니죠. 디지털 키랑 다 있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버전. 메모리 시트도 거기 있을걸? 야, 딴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앰비언트 없는 게 되게 마음이 상한다. 조금 상한. 탈 때마다 상해. 만약에 불을 끄더라도, 그리고 디지털 키 2도 되게 아쉬워요. 어저께도 차 키 어디 갔냐고 우리가 한참 찾았거든요. 근데 디지털 키 2면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차 넣었다 뺐다는 요걸로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 키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됐는데, 꼭 필요한 옵션이고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빼버렸어. 200. 아꼈잖아요. 한 잔에. 그러니까 현대에서 약간 처음에 옵션을 선택하고서 알려드렸을 때 뭔가 당황하셨어. 그런 옵션이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 말고는 이걸 선택한 사람이 없었어. 완전 깡통에 아무 옵션도 안 넣고 선택한 사람은 있어도, 여기다가
보스 오디오도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넣고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넣고 그러면 거기서 이미 위트림하고 가격 차이가 200만 원 밖에 안 나는데 그걸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에도 이게 없고 산타페에도 없어요. 왜 파노라믹 선루프를 자꾸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오닉만 있어요. 이 정도 급의 자동차 중에는. 그래서 개방감이 2열에 앉은 사람, 3열에 앉은 사람이 다 개방감이 좋아요. 앞에 앉은 사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파노라믹 선루프가 그리고 세심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라이트를 집어넣은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점이죠. 이게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잖아요. 앞으로 떨어지는 약간 곡률이 있는 썬루프라서 그냥 앞에만 봐도 되게 개방감이 좋아요. 아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오히려 하늘이 더 많이 보인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또 그 3열에서 이 손잡이를 보면 되게 간접등처럼 나. 아 그러네. 그건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라이트 있으면 직사광선이 돼서 이게 직광이 되니까 눈부셔서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손잡이로 가려서 간접광으로 만들었어. 아 진짜. 야 디테일 진짜 미쳤다. 지금 디자이너의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이오닉 9은 진짜 현대가 만든 자동차 중에 가장 디테일이 살아있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앞뒤로 양문형 이 센터 콘솔. 와 진짜 이거 좋죠. 그냥 뒷좌석 사람도 이제 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앞좌석에서 요거 여기다 넣었을 때 아빠 뭐 좀 꺼내줘 그러면 네가 꺼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딱 열었을 때 되게 궁금한 게 얘를 드러내면 뭐가 있어요? 내 손이 밑으로 통이 있네. 통에 있어. 이렇게 만날 수 있군요. 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와 그렇게 된다.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딴 여자랑 손잡는 거 있잖아. 여자친구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고속 충전 되는 것도 100W 케이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1열만 되는 게 아니에요. 2열도 돼. 여기 2열도 돼. 여기 100W. 여기도 100W. 100W가 와. 3열도 돼 심지어. 3열 옆에도 100W가 있어. 이 케이블이 현대 케이블입니다. 현대에서 차를 사면 케이블 하나씩 줘요. 케이블이 35,000원이긴 한데 이거 하나 주고 그 다음부터 살 때는 35,000원씩 내야지. 근데 이게 35,000원이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뭐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썬더볼트 케이블 같은 거 보면 우리 대충 6만원씩 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 중에서 아마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어쩌면 보스 사운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NCR이 보스 스피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에서 나는 균일한 사운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면을 구를 때 나는 타이어 소리, 아니면 공기를 가를 때 나는 풍절음, 차 자체가 만드는 소리를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운드의 역위상 사운드를 발생시킵니다. 이 스피커에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가 자리마다 2개씩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또 노면에서 나는 소리도 따로 인식하는 마이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맞춰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리마다 다르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차에서 나는 잡음 상당수를 줄여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CR이 이런 사운드를 많이 없애줘서 가뜩이나 정숙한 차를 더욱더 정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9 같은 차를 보면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1mm 1mm씩 깎아요. 1mm 1mm씩 얘는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흡음재, 아니면 이 차 외관에 들어가는 흡음재, 유리창, 그리고 모터에 있는 흡음재, 뭐 등등등의 흡음재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ANCR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작은 소리마저도 없애는 거. 물론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소음 감소를 일으킬 순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작은 소음 감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정숙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연구원들 정말 하루하루 날밤을 새가면서 요 1dB 1dBc를 깎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차를 타는 내내 소비자로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존경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18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 18인치가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순정 타이어가 이렇고 업그레이드 타이어로 바꿨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또다시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차에서 나는 다른 소리들은 정말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데 노면 소리는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쩌면 이거보다 더 조용한 타이어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타이어를 바꿔보면서 더 조용한 타이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9하고 또 다른데요, 승차감이? 아 그렇죠. EV9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EV9은 외관에서도 보면 우락부락 하잖아요. 터프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 이런 게 있는 자동차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도 단단해요. 아이오닉은 외관에서도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히 달랐어요. 어차피 연구소는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튜닝은 다릅니다. 같은 플랫폼을 갖고도 다르게 튜닝하는데, 아이오닉 9은 승차감에 올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이오닉 9이 초반 인기몰이도 상당하죠. 한 달에 1000대 넘게 판다는 걸 봤을 때 EV3가 처음 나왔을 때를 연상케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깡패야. 가격을 너무 착하게 내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옵션 깡통이라서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뭐 반쯤 농담이고요. 실제로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옵션 선택일 겁니다. 일단 헤드업이랑 사운드랑 선루프 이 세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요 정도로 선택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 만족할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보조금 받고 나니까 7,200만 원이었습니다. 7,200만 원이면 말이 되는 가격입니다.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 가솔린 차보다 조금 비싸다? 만약에 이 정도 급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고 하면 얼마 들까요? 10만 원은 확실히 넘겠죠. 근데 이 차에서 전기를 가득 채운다고 하면 보통 3만 원을 다 안 넘습니다. 전기차 넣는 금액은 적지만 주행거리는 짧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저희 주행거리 보면 620km.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주행거리와 지금 전기를 가득 채웠을 때 주행거리가 큰 차이가 없다. 보통 기름 넣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넣으시죠? 전기차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오닉 9도 한 번 가득 채우면 일주일 정도 그냥 입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지금 페달을 안 밟고 있는데 나 크루즈 컨트롤 켰나? 크루즈 컨트롤 안 켰는데 그냥 흘러가요? 왜 계속 가죠? 회생제동 오토로 해놔서 오토면 아예 풀어버려요. 차가 기본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적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관성의 힘으로 계속 가는 건가? 90km에서 속도가 안 줄어들어요. 나 크루즈 켰나? 안 켰어요. 왜 안 줄어들어? 왜 안 줄어들어? 너무 무겁다. 이거 근데 그럼 너무 편하겠다. 약간 내리막이라서 그런가? 이 회생제동 오토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회생제동 오토 기능을 해놓으면 이 도심에서 어차피 앞에 차가 있는 경우 회생제동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경우 회생제동을 많이 해주고요. 앞에 차가 없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하는 것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이 오토 모드를 썼을 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전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회생제동이 계속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회생제동이 강제로 강하게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로 더 밟을 수도 있고 실수로 덜 밟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에너지 허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생제동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전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가 텄네요. 현대가 진짜 차 만드는데 도가 텄다. 하드웨어는 진짜 도 같은 것 같아요. 하드웨어 연구원들이 정말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고 그 노하우가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작이니까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또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현대차를 보면서 많이 놀라잖아요. 씨, 어떻게 이렇게 젊은 기업이 갑자기 세계 3위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놀라는 이유는 아마도 현대가 대단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대단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면성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뭐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주어진 일을 해내는 그런 한국인들의 정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뛰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만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아마도 현대차의 다음 버전 이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 운전자 교대를 하고요. 저는 이제 3열에 가서 3열의 승차감도 살펴보도록 하죠. 벌써 홍천인데요? 그렇죠. 이제 잠들었다 깼네요 형이. 제 피로도라 이렇게 멀리 온지 몰랐어요. 잤으니까 지금. 아, 피로도가 그러지 낮다. 마. 그렇다면 과속 방지턱을 훌꿀떡 넘어줘야 되겠군요. 별로 타격이 없네.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이 연구원분들이 에어 서스펜션하고 큰 차이를 못 느꼈다. 최근 들어서 왜 그런 왜곡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승차감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면 에어 서스펜션의 에어는 그냥 스프링입니다. 철 스프링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하면 스프링 레이트를 바꿀 수가 있어서 승차감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에어 서스펜션 그 자체가 승차감이 좋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승차감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스프링의 강성, 그리고 스프링과 댐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어 서스펜션보다 더 중요한 부분, 가변 댐퍼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워요. 좀 더 댐퍼를 단단하게 해서 스포티하게 주행도 하고 부드럽게 해서 승차감 주행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차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승차감 세팅으로 한쪽으로 세팅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자를 교대하고 제가 2열에 앉아도 될 것 같은데 3열에 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3열에 앉으라고 해서 3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열 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발딱, 요거 편하죠. 요거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색깔, 그리고 바닥 색깔 초록색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와, 요 바깥 색하고 요 안에 색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되게 좋죠. 이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탈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3열에 앉았더니 일단 무릎 공간이 그래도 넉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앉든가, 요거 조금 난 요렇게 앉는 게 좋아 라는 분들은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사실 조금 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앞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여기 참여하는 느낌이 여기 있으니까 세우는 게 좋죠. 허리에도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래도 누워서 갈래 라고 하면 바라딱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죠. 좋다. 어쨌든 머리는 한 번도 안 닿네요. 저 세워도 머리가 안 닿아요. 머리는 어떤 각도에서도 닿지 않는다. 좋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6인승하고 7인승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6인승이 3열에 앉는 사람에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7인승은 좋은 점이 5명이 타고 가야 될 때 앞쪽에 앉아서 다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운데 좌석에 뭔가 짐을 놓을 수 있는 거, 이 7인승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인승은 그러니까 1열과 2열까지는 좋다. 3열에 앉은 사람은 7인승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6인승은 얼마 더 비싸죠? 2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6인승이 200만 원 더 비싸요? 그럼 7명 탈 수 있고 가운데 짐도 실을 수 있으니까 사실 7인승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7인승에 전혀 아쉬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여기 저희 EV9보다 뒷좌석이 더 넓은 것 같지 않나요? 뒷좌석 EV9보다 넓죠. EV9보다 넓을 뿐 아니라 지금 현대가 만든 모든 자동차 중에 뒷좌석 머리 공간은 가장 넓습니다. 지금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가요. 현대 SUV 중에서 최고의 머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3열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시트 바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앉게 되는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3열에 앉았을 때 레그룸도 충분해서 다리가 내려옵니다. 바닥으로 쭉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이 차는 전기차잖아. 전기차라는 걸 감안하면 그러면 바닥에 배터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레그룸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현대가 이 레이아웃 잡는 데는 이제는 정말 도가 텄다. 2열에 앉은 사람이 레그룸을 좁게 앉은 게 아니에요. 지금 2열에 앉은 사람도 레그룸이 충분하고 3열에 앉은 사람도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여기 스피커가 있는 거. 별도 스피커가 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소리가 괜찮다. 한번 음악 들어볼까요? 걷다 보니
조금씩 떠올라 밤 공기에 3열 사운드 생각보다 좋은데요. 여기 지금 작은 스피커 하나 있는데 이 스피커가 트위터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음장감을 정확하게 주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서브우퍼가 또 있잖아요. 그 서브우퍼가 내는 소리랑 같이 조합이 돼서 1열이나 2열이나 3열까지 모두 다 좋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뒷좌석 3열에 앉으니까 이 차가 지금 1열, 2열까지 너무 조용한 차였는데 3열에 앉으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타이어 소리가 나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구르르르르 이렇게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이 타이어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저희는 타이어 튜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튜닝을 해서 이 소리를 막고 싶을 것 같아요. 3열에 사람이 앉는다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컵홀더는 하나 들어가죠. 근데 저쪽 컵홀더는 2개가 들어가요. 음료수와 스마트폰을 같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음료수만 놓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놓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SUV들이 여기에 요소수가 들어가요. 탱크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스가 들어갈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쪽이 이쪽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SUV도 연료통 들어가야 되니까 연료 들어가기 위한 파이프 공간, 그런 게 필요해서 여기가 공간이 더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컵홀더 하나만 만들고 이쪽엔 2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면 이것도 2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품 공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예요? 만약에 6인승과 7인승 있으면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저는 6인승. 저도 6인승. 뭐야, 다 6인승이야? 다 6인승이야? 5명이 탈 때는 좀 7인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6인승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묻다 6인승이었는데 요즘은 7인승 요거 보고 나니까 사실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6인승 고를지 7인승 고를지. 여기서 매니저님을 생리로 보면 그냥 매니저님께서 암만 편하게 계신다고 해도 되게 트렁크에 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트렁크에 탄 거 같아. 아, 여기에 있어서? 네. 아, 그래서 6인승을 할 것 같아요. 누가 앉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3열에 앉는 경우는 뭐냐면, 보통 어버이날에 아들, 며느리, 애들, 부모님이 타. 그러면 애들이 뒤에 타라고 하지 않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3열에 탈게 그러신단 말이야. 아니야, 너네가 몸이 더 큰데 조금만한 내가 뒤에 타야지 이러셔. 그러면 3열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타야 되는 경우는 그래도 7인승이 있어야 7명이 같이 갈 수 있고 3열 앉은 사람한테 접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인승도 좋은 선택이다. 저렴하게 잘 샀어요. 7,200만 원.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나 울고 있나? 승차감이 많은 걸 좌우하는구나. 피로가 확실히 적은데요? 피로도가 훨씬 적고,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도 편안하게 오고, 차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여기 올 때까지 몇 킬로 됐는지, 전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78km를 주행했고요. 연비는 5.6km/kWh 나왔고요. 시동 걸어놓고 그냥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누적 정보는 1155km, 44시간 동안 연비 5.1km. 그러니까 연비가 어떻게 해도 5km는 그냥 넘어버리네요. 178km 주행했는데 지금 배터리는 73%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직 30%도 못 썼어. 30%도 못 쓰고 지금, 야, 대단하다. 그럼 이대로 서울 가면 50% 남아있겠는데요? 서울 가면 50% 남아있는 거죠. 이 정도로 넉넉할 줄은. 그러니까 여유 있네요. 이 차는 아시다시피 트렁크가 메인이에요. 지금 진짜 많이 실었네. 진짜 완전히 판판하게 풀플랫이 되네요. 야, 풀플랫 너무 좋다. 자! 여기가 풍경이 진짜 좋은 데인데 왜 이렇게 칙칙해졌지? 여러분들 좀. 아이고 좋다. 여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딱 보이고. 여기 진짜 좋다. 뷰가 좋구만. 근데 여기 경치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보는 요 느낌하고 저 안에서 차에서 보는 보는 느낌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서 카메라로 봐봐요. 이거 아무 생각 없었어도 여기 딱 누우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이 정도면 피톤치드 향 이런 것들이 막 나면서 아 이제 진짜 자연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희 7인승이라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누웠을 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쵸 6인승이면 가운데 뜬다고요. 이런 큰 그림이. 그럼 내가 다 이런 거 신경 썼다고. 좋다. 아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나? 저희가 너무 편안하게 와서 전기도 얼마 안 쓰고 30kW 썼다 치고 300원에 30kW면 9,000원. 9,000원 쓰고 여기까지 온 거군요. 좋은데? 9,000원에 톨비 와 5,000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동영상 찍어놔야겠다. 1인당 2개씩 찍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니까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게 속초 풀코스 받아보고 여기 와서 물회 먹고 오징어 순대 먹고 그리고 집 갈 때 만삭 닭강정 투정이랑 아 진짜 잘 와서 잘 먹고 잘 돌아간다. 너무 빨리 가는 게 좀 아쉽다. 곱씹을수록 이렇게 속속들이 더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어렸을 때 명성 콘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콘도미니엄이죠. 그래서 그 설악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설악산 밑에 있는 어떻게 알아요? 설악산 갈 때 봤습니다. 설악산 갈 때 거기 바로 있는 명성 콘도가 나중에 하나 콘도로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그 명성 콘도일 때 그게 속초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속초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 나는. 그 울산바위 올라가고 설악산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속초라고 생각했죠. 오색약수터 있고 약수 먹고. 요즘은 오색약수터에서 약수도 안 나온다네? 그래서 속초가 좀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속초가 살아난 것 같아요. 예전 속초 느낌이 아니다. 옛날에는 여기 이제 동해 바다가 여름철에 7월, 8월에도 여기가 미어터졌습니다. 사무실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민박이었어요. 일반 집인데 거기를 숙박업소로 한다든지 막 무슨 컨테이너인데 15만 원 받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컨테이너니까 씻는 데가 없어.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와서 씻으라고 막 식당 주방 옆에서 씻어야 되고 막 진짜 엄청났다 그때. 요즘은 그 서핑과 헌팅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속초 양양. 요즘 사람들은 뭐랄까 규칙에 되게 얽매여서 여기가 헌팅 존이야 하는 데서만 헌팅을 하고 지하철 같은 데서 너무 예쁘신데요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야. 저기 제 스타일이신데 뭐 이런 거가 아예 없나? 저희 얼굴로 일단 지하철에서 한다. 저희는 바로 출근했다고 어디. 아 진짜 인간 남자들이 이렇게 나약해졌구나. 저희 얼굴. 아 내가 진짜 아우 정신없었어. 정신없었어. 샤스파이가 운전을 상당히 잘합니다. 진짜 운전 젠틀하게 하시는군요. 와 강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6.6이 나와요? 저 그래프가 끝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프가 부족해. 그러네. 현대도 6.6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만든 거야. 차를 만들 때는 최대 6인 줄 알았어. 연구원들도 감히 달성하지 못한 숫자. 야 대단합니다. 미국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배터리가 40%가 남는다니. 261km를 더 갈 수 있네요. 수고했어. 전비왕. 6.6km. 네, 6.6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야 대단하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주행한 거리는 366.1km. 보통 서울에서 부산 가면 400km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의 거리를 갔다. 시간은 6시간 걸렸고요. 연비는 5.6km/kWh. 그리고 남은 주행 거리는 274km입니다. 강원도 뭐 속초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곳은 갔다가 돌아왔다 또 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 가는 거리는 640km. 인증거리가 532km인데 그러면 한 100km 더 가는 거네요. 지금 이제 충전을 할 텐데 충전하기 전에 충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TJ 노래방 있네요? TJ 노래방 있습니다. 야, TJ 노래방. 정겹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이런 미성.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 이런 거구나. 이거 되게 좋다. 해봐. 막내 노래 실력 한번 들어보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진짜 괜찮다. 노래방이 있다는 게 되게 좋네. 그리고 여기 요 앱도 있어요. 앱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앱 유튜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뭐 타워 디펜스 같은 것도 있고 왓챠, 티빙, 웨이브 다 있습니다. 그리고 U 플러스 모바일 TV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LG TV이기 때문에 LG TV에 있는 것들 상당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아이오닉 9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 모두가 시승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합니다. 일단 이 차의 주행 거리 정말 넉넉하죠. 승차감 정말 훌륭합니다. 공간감 넉넉해요. 7명이 타도 여유로운 공간감을 갖고 있는 자동차.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이오닉 9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가 정말 전기차를 만드는데 여기까지 올라설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